마지막 전투 두 번째, 왕의 경솔한 행동. 그로부터 3주일이 지난 후 나니아의 마지막 왕은 사냥 막사의 문가에 있는 아름드리 참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왕은 화창한 봄날이 계속될 때면 종종 열흘가량 이 사냥 막사에서 머물곤 했다. 이 사냥 막사는 나지막한 초가집으로 두 강이 만나는 곳에서 약간 위쪽에 있고 등불 황야의 동쪽 끝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왕은 나라 일과 왕의 도시인 케어페러벨의 화려함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소박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 왕의 이름은 티리언이었으며 나이는 20에서 25살 사이였다. 딱 벌어진 어깨는 아주 강인해 보였고 팔다리도 단단한 근육으로 뭉쳐 있었지만 수염은 아직도 듬성듬성했다. 왕은 용맹스럽고 정직한 얼굴에 푸른 눈을 지니고 있었다. 그 봄날 아침, 왕은 절친한 친구인 유니콘 주얼과 단둘이 있었다. 둘은 친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했고 전쟁 중에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었다. 그 고귀한 동물은 왕의 바로 곁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파란불로 우윳빛이 도는 하얀 옆구리를 문지르고 있었다. 왕이 말했다. 주얼, 오늘은 사냥은 물론 다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구나. 그 놀라운 소식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뿐이야. 오늘 그 소식을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폐하, 만일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대나 우리 아버지 시대, 아니 우리 할아버지 시대까지 통틀어 가장 놀라운 기별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실이 아닐 수 있겠느냐? 처음에 새들이 날아와 아슬란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며 나니아에 다시 오셨다고 전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다. 그 다음에는 다람쥐들이 와서 전에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 숲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지. 또 숫사슴이 와서는 먼 발치이긴 하지만 등불 황야에서 달빛에 비친 그분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어. 그 다음에는 턱수염을 기른 칼로르멘의 검은 상인이 왔지. 칼로르멘 사람들이 아슬란님에 대해서 우리만큼 관심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사람 말로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젯밤 오소리도 아슬란님을 봤다고 했고. 맞습니다, 폐하. 저도 다 믿습니다. 만일 제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겠지요. 너무 황홀해서 좀처럼 믿어지지 않습니다. 왕은 기쁨에 넘쳐 거의 전율에 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건 내가 평생 바라던 그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는 일이다. 주얼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들어보세요. 뭐지? 발굽소리입니다, 폐하. 말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분명 켄타우로스일 겁니다. 보십시오. 켄타우로스가 오고 있습니다. 황금빛 수염을 기른 거대한 켄타우로스가 이마에는 인간의 땀을 흘리고 밤색 옆구리에는 말의 땀을 흘리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왕 앞에 멈춰섰다. 켄타우로스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나서 황수처럼 굵은 목소리로 외쳤다. 국왕폐하 만세! 왕은 어깨 너머로 사냥 막사의 문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봐라, 고귀한 켄타로스에게 포도주 한 잔 갖다 주어라. 루니트 환영하네. 숨 좀 돌리고 나서 용건을 말하기나. 시동이 신기한 무늬가 새겨진 커다란 나무잔을 가지고 막사 밖으로 나와 켄타우로스에게 건네주었다. 켄타우로스는 잔을 높이 치켜들고 말했다. 먼저 아슬란님과 진실을 위해 그리고 폐하를 위해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켄타우로스는 포도주를 한 번에 들이켜오고 나서 시동에게 빈잔을 건넸다. 왕이 말했다. 루니트, 아슬란님에 대한 새 소식이 있는가? 루니트는 얼굴이 약간 찡그리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하,
폐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 켄타우로스가 인간들이나 유니콘보다도 훨씬 오래 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 평생 올해처럼 이렇게 불길한 기운이 밤하늘에 떠도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별들은 아슬란님께서 오신다는 말이나 평화는 물론 기쁨에 대한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이토록 불길한 행성의 회합은 없었던 줄로 아옵니다. 어떤 엄청난 재앙이 이미 나니아 전역에 서렸다는 사실을 폐하께 여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아슬란님께서 나니아를 돌아다니신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폐하, 그 이야기를 믿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별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슬란님께서 진정 나니아에 오고 계신다면 하늘이 그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오신다면 모든 자비로운 별이 그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회합할 것입니다. 그 풍문은 다 거짓이옵니다. 왕이 격분하여 말했다. 거짓이라고? 도대체 어떤 창조물이 그런 일에 감히 거짓을 구한단 말인가? 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리에 칼절에 손을 갖다 댔다. 켄타우로스가 말했다. 폐하, 그 일은 저도 모르는 바이옵니다. 그러나 지금 지상에 거짓말쟁이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주얼이 말했다. 저는 별들이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아슬란님께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별의 노예가 아니라 별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닙니다. 모든 옛 이야기에 그렇게 전해오지 않습니까? 왕이 외쳤다. 주얼, 그렇다. 맞는 말이다. 바로 그거다. 아슬란님은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야. 그 말은 수많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느냐. 루니트가 손을 들어 올리며 아주 심각하게 무슨 말인가 하려고 왕 쪽으로 몸을 내민 순간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그들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셋은 일제히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서쪽 숲이 워낙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탓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으나 말소리는 곧 들을 수 있었다. 목소리가 울부짖었다.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내 형제와 자매 때문에 슬퍼요. 성스러운 나무들 때문에 슬퍼요. 숲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있어요. 우리는 쓰러져 가고 있어요. 거대한 나무들이 쓰러지고 쓰러지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어요.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목소리의 주인공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사람은 여자처럼 보였으나 키가 켄타우로스만큼 컸고 한편으로는 나무 같기도 했다. 여러분이 드루아스를 본 적이 없다면 설명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드루아스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색다른 피부색이나 목소리나 머리카락 때문에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티리언 왕과 두 창조물은 즉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너도 밤나무 요정임을 알아보았다. 그 목소리가 외쳤다. 정의의 수호자인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등불 황야에 있는 우리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40이나 되는 제 형제와 자매의 거대한 몸뚱어리가 이미 땅에 쓰러졌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 검을 빼들며 소리쳤다. 아가씨, 뭐라 했소? 등불 황야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나무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소린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아슬란님이 갈기에 맹세코. 아! 드루아스가 몹시 고통스러운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드루아스는 연거푸 일격을 당한 것처럼 몇 번이고 몸서리를 치다가
다리 부분이 잘려나갔는지 갑자기 옆으로 푹 쓰러졌다. 잠시 동안 풀밭에 죽어 널브러져 있던 드루아스는 이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그 요정의 나무가 그 순간 잘려나간 것이다. 한동안 왕은 크나큰 슬픔과 분노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이복의 친구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강 상류로 올라가 이런 짓을 저지른 악당들을 찾아내야 한다. 다들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주얼이 말했다. 폐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루니트는 달랐다. 폐하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오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괴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무장한 반역의 무리가 저 멀리 상류 쪽 골짜기에 있다면 우리 셋으로는 수적으로 너무 열세입니다. 폐하께서 잠시만 늦추신다면 10분의 1초도 늦출 수 없다. 나와 주얼은 앞으로 전진할 테니 그대는 온 힘을 다해 케어베르벨 성으로 달려가라. 여기 내 반지를 징표로 삼도록 하라. 무장한 병사 20명, 모두 기마병으로, 그리고 말하는 개 20마리, 난쟁이 10명, 말하는 표범 1~2마리와 거인 스톰풋, 이들 모두를 데리고 최대한 빨리 우리 뒤를 쫓아오도록 하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폐하. 루니트는 곧장 동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골짜기를 달려 내려갔다. 왕은 혼자 중얼거리다가 가끔씩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면서 큰 걸음으로 성급성급 걸어갔다. 주얼은 왕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그래서 유니콘의 목에 걸린 화려한 금목걸이가 찰랑거리는 소리와 두 발소리와 네 발굽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곧 그들은 강에 도착했고 위쪽으로 방향을 돌려 풀이 무성한 길로 접어들었다. 왼편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오른편으로는 숲이 있었다. 얼마 못 가서 땅이 울퉁불퉁해지더니 무성한 숲이 물가까지 뻗어 내려간 곳에 다다랐다. 길은 이제 건너편 남쪽 강둑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길로 가려면 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었다.